자, 오늘 이제 유시민 작가가 매블쇼에 나와서 ABC론 때문에 이제 아직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앤드리스님, 문조털레 후 좁은 소견으로 세상을 보니 봉황의 깊은 뜻이 이해가 되나 망상 다이어그램이나 그리면서 안도 중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ABC론을 이제 설파를 하면서 지금 전 국민의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예, 털레반들을 제외하고는 뭐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털레반들과 같은 정치 저지능층에게만 통하는 그런 2차원적인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익 추구형, 이익지향적인 B형, B형들이 대통령을 이제 가장 먼저 버린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버리는 게 이제 B형이다. 본인하고 이제 정청래는 A형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대통령을 지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드리 햇반님, 까왕 10만 만들기 운동에서 우리도 자존감 살립시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B형이 이제 대통령을 가장 먼저 버릴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명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먼저 버리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A형이라고 했는데 과연 A형들은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했는지 요걸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과거에 이건 진짜 파묘급이에요. 이게 2002년이죠. 2002년에 유시민의 인터뷰를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발굴을 해냈습니다. 마침내 발굴을 해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집권 말기였죠. 과연 A형 유시민은 이재명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끝까지 지켰는지 일단 영상을 함께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생각도 제가 한편으로는 들어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이 행위가. 이것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노 후보가 낙마된다면, 정말 이것을 낙마시킨 그 배신자들을 응징하는 운동을 할 거예요, 저는. 좀 솔직히 말해서 386 국회의원들도 몇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지금 상황은 이런저런 권력이동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정파 간의 대립의 문제라기보다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대가지고 판단해야 될 상황으로 이미 와 있는데. 정말 80년대 그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간 사람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보면서 아무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후배되는 분들이지만 이건 너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배신행위다, 이건. 이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구경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인 배신행위라고 저는 일단 규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합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헌 당규상 대선 2달 전까지는, 늦어도 2달 전까지는 선대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선대위를 구성하면 인사재정을 포함해서 모든 권한이 후보에게로 넘어가고 당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다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권한이. 그러면 노 후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선대위를 노무현 칼라에 맞게 혹은 개혁적 신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거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제도적으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결되기를 바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김 대통령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요 사실은 제가 대통령이면 하야해요.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고 무슨 애국을 더 하겠다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겁니까? 무슨 영이 섭니까 대통령이 지금 아들들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아들들 때문이 대단한 문제, 특히 둘째 아들 홍업 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건 김대중 대통령 책임이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 대통령이 밝힌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다.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실제 통치하고 있지 않다.
그냥 비서들이 통치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노 후보가 기각 전에 총리, 그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등등 선거와 관련돼서 한나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지위 직책의 경우에 미리 추천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깡그리 무시했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 장 총리설이 지명자 지금 부결됐으니까 장상시의 경우에 저는 그 사람이 특별히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이 대한민국 주류의 삶의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들 그렇게 산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피하고 무난하게 그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협의했어야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과도 협의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나라당과 협의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아니고 한나라당이거든요. 이회창 총재가 대한민국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김 대통령이 분수를 알아야 돼요, 지금. 자신이 법적으로 대통령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뭐, 기가 막히죠? 예, 이런 과거가 있었어요. 키워드들을 보세요. 예, 하야해야 된다.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자제분들과 관련된, 구설수가 있었고, 법적 처분 받은 건 맞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닌가? 예? 그렇게 따지면? 그때는 정치검찰 아니었나? 예? 근데, 자제분들의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자기 같으면 하야를 한다.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예.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노무현을 흔드는 거는 배신자라고, 대선 후보를 흔드는 거는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386들 뭐하냐? 노무현을 흔드는데 같이 안 싸우고 뭐하냐? 이런 얘기를 앞에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는 현직 대통령, 그것도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대선 후보를 흔드는 거는 배신자고, 대통령 하야하라고 대통령을 흔드는 건 배신자가 아닌 거예요? 응? 그 희한하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의 마음속에는 당시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아닌 거지 뭐. 그러니까 친노 친문만 자기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의 저런 계파 논리, 진영주의 이게 뿌리가 깊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친노 친문만 자기 편이고 나머지는 다 적인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을 흔들면 배신자고 김대중을 흔드는 거는 배신이 아닌 거지. 왜? 친노 친문만 성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태도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저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재명이건 김대중이건 이게 친노 친문이 아니니까. 친노 친문이 아니니까 지켜줄 필요가 없는 거지. 흔들어도 되는 거지. 그리고 저 때는 훨씬 더 젊었을 때고 더 싸가지가 없었을 때니까 20년 전이니까요. 예. 40대 때지. 막말을 마구 이제 더 심하게 할 때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 예? 이런 얘기를 민주당 정치인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 예? 그 현직 대통령한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 통치를 지금 안 하고 있다. 비서진들이 다 통치를 하고 있다. 이거는 막말이지. 그리고 분수를 모른다 그랬어요. 지금 대통령은 이회창이다. 한나라당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 거대 야당이었으니까 물론 총리 임명하는데도 한나라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 보세요. 언제부터 지금 유시민이 가치지향적인 인물이었습니까? 한나라당한테 이회창한테 가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개 숙이라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대통령은 실질적인 집권 세력은 한나라당이니까 거기 가서 고개 숙여라. 이제 김대중이 분수를 모른다. 이따위 말을 하는 사람이 이게 가치지향적인 정치인의 태도입니까? 전혀 아니죠. 자, 이와 관련해서 비판이 있었죠. 비판이 그 전에 최근에 이거 한번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저렇게 막말을 최근에 태도는 바뀌었어요. 지금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저렇게 비난하지는 못해. 그걸 먼저 봐야 되겠네. 최근에
이거 뭐 책 팔러 갔는지 인문학 콘서트를 2024년에 했는데 여기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먼저 들어보시죠. 사실 뭐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판했다고 해서 지금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지지하거나 비판하거나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큰 산맥 같은 분이라고, 산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지리산 정도는 되는 분이시라고요. 내가 지리산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지리산을 몇 번 갔다고 알아. 내가 백두대간 알아. 너 백두대간 어디 가봤는데? 이렇게 만나올 거예요. 그 당시에 한 40살 됐을 때 제가 김대중이라는 대통령 정치인 어떤 인간을 이해하는 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점에서는 그 범위에서 하나님을 썼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를 더 먹었고 세상도 좀 더 살아봤고 그동안에 정치도 좀 해봤고 실제로 국가를 운영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좀 조금 봤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이해하는 각도가 좀 달라진 거죠. 25년 전하고 지금하고 말이 그렇게 달라? 이러면 아니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라고 저는 말을 하죠. 네. 생각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인성이 변했어.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한 내용이에요. 본인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당시에는 이해 못했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행보를 지금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으면은 지금 하는 행동이 바뀌어야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조용한 개혁을 해야 된다. 안정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개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런 언급을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유시민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끝까지 뭐 대통령이 판단이 흐려졌다라는 등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했던 그 언어를 지금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었잖아, 지금. 막 세게 해야 된다며. 뭐 보안 사건 이거 완전히 폐지해야 되고 싹 쓸어버려야 된다며.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 안 된다며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라는데 왜 똑같은 40대 때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고.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의 행보에 대해서 이해가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때 40대 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발언들을 연일 방송에 나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건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뀐 거냐? 정도님, 시민이 논리대로 너는 이재명 정권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낚시터로 낙서해라. 네, 감사합니다. 뭐가 바뀐 거냐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바뀐 거죠. 대중의 평가가 바뀌어서 책을 팔려면 김대중을 욕하면은 책이 안 팔리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바뀌는 바람에 김대중을 비난하거나 김대중을 욕을 하면은 책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무슨 A형은 무슨 A형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B형인데. 자, 그런 사람이 또 김영삼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요. 이거는 최근 영상인데 낚시 아카데미 영상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죠. 저는 YS 대통령 마이너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YS 대통령 나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 한국 군사코르트의 위협에가 개방시킨 대통령인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개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회를 척결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사태다가 맞습니다.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김영삼이 우리를 살린 거야. 김영삼이라고 하면 안 되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성실명제 같은 거 공익자대사 공개하는 거 할 때 얼마나 멋있었어. 저는 YS 대통령 마이너 때문에 참 이상하죠. 김영삼이라고 하면 안 되고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해야 돼. 뭐 이런 걸 강조를 하고 김영삼 때문에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았대요.
예, 저기 아니 지금 뭐냐 낚시터에서 술 처먹고 뭐 술이 취했냐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술 취해도 저런 소리는 안 해요. 아니 뭐 저는 김영삼이 뭐 다 잘못됐다 이런 주의자는 아니야. 예, 뭐 잘한 부분도 있죠. 아, 저기 뭘 이승만을 찬양했다고 저는 그것도 웃깁니다. 이승만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고 이현주 의원 막 리박스쿨이다 그래가지고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김영삼이야말로 한국 정치 민주화 운동을 한국 정치를 왜곡하고 민주화 운동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린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 역사에 가장 큰 그 배신자, 뭐 밀정, 뭐 이런 자잖아요. 그리고 김영삼 때문에 지역주의가 고착이 돼가지고 수십 년째 대한민국이 망국적인 지역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영삼 때문에 군부 독재가 연장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거를 저렇게까지 높게 평가를 해야 될 일인가?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낸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판단 능력이 상실된 것 같다. 분수를 모른다. 뭐 이런 막말을 했던 사람이 김영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원래 본인의 위치가 저게 아니에요? 보면은 저는 유시민의 이제 최근에 파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옛날 했던 뭐 말들, 영상들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는 가치지향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관성 자체가 존재하질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중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합니다.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장사꾼이지 지식인이 아닌 거죠. 그거는.